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베라르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이제 나무의사 TMI에 관한 질문 Q&A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정말 재밌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답변을 준비하는 기간에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TMI 질문에 대해서 넘어가 보시죠. 출발! 첫 번째 TMI 질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이제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그 출근 시간을 갖고 있고요. 이제 저희 회사가 조금 특별한 거는 겨울이 저희가 약간 비성수기예요. 이제 나무가 이제 휴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월, 2월 이 3개월 동안은 1시간 먼저 퇴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개월 동안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복지 최고죠? 이 1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퇴근 후에 제 시간을 오롯이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 복지더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건 사무 업무 볼 때에 국한된 이야기고 공사나 작업이 주말에 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인천대공원 방제 사업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개장 시간 안에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이제 새벽 시간대에 이제 주로 출근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출퇴근 시간이 작업과 공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수기는 언제인가요? 일이 바쁜 시간은 언제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12월, 1월, 2월 이렇게 나무가 휴면기에 들어갈 때가 비성수기인데요. 성수기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월 말에서 10월 초까지가 저희는 이제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질문.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나무의사의 일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실내 업무랑 실외 업무가 한 5대5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나무가 제 발로 저를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제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외근이 조금 많은 직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현장 근무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좀 위험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연출이 돼요. 농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톱, 망치, 끌 이런 공구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근무 환경은 사무직에 있을 때는 아주 좋지만 이제 현장으로 나오면은 조금 거친 그런 환경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 그런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무 간호사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수목치료 기술자라고 하고요. 이 자격 또한 수목치료 기술자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목치료 기술자는 190시간을 총 이수해야 한다고 해요. 나무의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수해야죠. 그리고 그 교육을 이수한 후에 그 양성교육기관에서 자체 시험을 합격하면 그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나무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서 처치를 진행하는 전문 기술인이에요. 그래서 나무의사를 돕는 매우 중요한 직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은 나무도 의뢰가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뢰를 받은 것 중에 제일 작은 나무는 블루베리 묘목이었어요. 저희 할머니 의뢰였고요. 블루베리 묘목이 잘 안 큰다.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화분을 보니까 좀 뿌리가 불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썩은 뿌리를 이제 도려내고 이제 밝은 재를 조금 주입을 해서 이제 살려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나무는 말 못하는데 진단 어떻게 하나요?
맞습니다. 나무는 인간과 같이 음성으로 뚜렷이 말은 못하지만 배수 불량, 영양 결핍, 병해충의 침입 등으로 건강이 좀 나빠지면 나무 스스로 나무 자체에 많은 변화를 나타내요. 이때 나무 의사는 그걸 병징이랑 표징이라고 하는데 그 둘을 파악해서 진단 및 처방을 진행합니다. 나무 자체의 이상 반응은 위조, 변색, 궤양 등이 있고요. 이제 해충들이나 각종 균, 바이러스들이 침입해서 나무 건강에 이상을 줄 경우 쉽게 말하면 그들이 나무에 흔적을 남겨두는데 그걸 표징이라고 합니다. 포자나 균사체 그리고 버섯 등을 이제 예로 들 수 있겠고요. 이때 나무 의사들은 이러한 흔적들을 가지고 나무의 병을 진단 및 처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술은 메스로 하나요? 네, 메스로도 진행합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그 포자가 분석이 되지 않을 때 시료를 채취할 때 메스를 많이 쓰고요. 얇게 포를 떠서 채취할 때 많이 쓰고요. 보통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무시무시한 작업 도구로도 진행을 합니다. 전기톱에서부터 망치, 끌, 집게, 핀셋 이런 것들도 있고요. 헤라, 실리콘 주걱 이런 것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이제 수목 외과 수술은 우선 수목의 아픈 곳을 좀 파악을 하고 부패부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살균, 살충 그리고 방부제 처리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공동 충진 그리고 인공수피 작업 한 번 더 방부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으로 수목외과 수술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날씨가 풀리고 수목외과 수술 의뢰가 들어오면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그때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나무가 치료 중 죽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보통 사람들이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할 때는 나무가 약간 가망이 없을 때부터 저희를 불러요. 이제 괜찮겠지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 저희를 부르기 때문에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발주처에서 가능한 금액대 안에서 처치하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어서 살린 나무들도 있지만 이제 죽은 나무들도 있어요. 적게는 이제 5년에서 많게는 100년도 더 산 나무들인데 그냥 이렇게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벌목이 되는 걸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이제 제가 돈만 있다면 제 돈을 넣어서라도 정말 살려주고 싶어요. 진짜 그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정말 막중하게 느끼고 있어서.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웃겼는데요. 나무 의사도 예쁜 꽃을 보면 꺾으시나요? 안 꺾습니다. 어이가 없네. 나무 의사가 되기 전에는 철없는 학생 때 벚꽃놀이를 가면 좀 꺾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정말 잘못을 했고요. 근데 이제 나무 의사가 된 이후에는 절대 안 꺾죠. 그리고 이제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에 정말 취약한 수종이에요.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통 무슨 나무가 아프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벚나무가 많이 아프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 이유가 이제 맛있는 수지가 좀 나오나 봐요. 이제 벚나무가 좀 달달한가 봐요. 그래서 병도 정말 많고 그걸 노리는 해충들도 정말 많은 편이에요. 개미들도 너무 많이 꼬이고 그래서 이제 특히 그래서 벚나무는 더 이상 그렇게 가지를 꺾으셨거나 뭐 위에 올라타셔가지고 뭐 상처를 주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벚나무는 정말 개복치 같은 수종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벚꽃놀이 가셔서 가지 꺾지 않으시고 이제 멀리서 함께 이렇게 그냥 찍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 꺾으신다면 봉숭아 물은 들이시나요? 정말 잼민스 같은 질문이네요. 우선 봉숭아 물은 초등학생 때를 마지막으로 들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봉숭아가 뭐 언제죠? 여름에 유행이려나? 이제 기회가 되면 여름 특집으로 한번 물들여 보겠습니다. 이제
봉숭아들의 생식 활동을 다 한 이후에 이제 좀 지기 바로 직전인 꽃잎을 좀 따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따면은 생식 활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 벌레 무서워하는데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할 수 있긴 한데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도 벌레는 모기랑 파리 말고는 하루살이도 포함해서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진짜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마주하는 벌레들에 정말 소름이 끼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나갈 때마다 그냥 소름이 끼쳤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은 벌레가 진짜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막 생겼어요. 이거를 실제로 보면은 얘네들이 꿈틀꿈틀 거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소름이 너무 들어요. 근데 이제 일하는 중간에도 그래서 으악! 소리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거하고 막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벌레를 무서워하는 나무 의사라니 좀 폼 안 나긴 하지만 처음에는 좀 그럽니다. 이제 근데 하지만 이제는 잘 보고 잘 잡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좀 무뎌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바퀴벌레는 무섭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직업병은 무엇인가요? 우선 지나가다가 내가 모르는 나무들이 보이면 다른 일 제쳐두고 그냥 무슨 나무일까 검색해보고 찾아보기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에 생긴 병해충들이 계속 신경 쓰이고 옆에 사람 안 궁금한데 자꾸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이러면서 좀 아는 척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좀 예쁘게 가꿔놓은 걸 보면 시선이 계속 멈춰요, 그쪽에. 그리고 어떻게 막 전지를 했고 어떻게 뭐 지주목을 결속을 했고 와이어를 어떻게 맸으며 무슨 자재로 이제 처치를 해뒀는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알아보고 연구하게 되는 게 약간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된 것 같습니다. 나무의사 자격증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는 정말 이 자격증을 재밌게 알았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호프집에서 한 1년 좀 넘게 오래 일했던 그 건어물 호프집이 있어요. 짝태 노가리 사장님 보고 계시죠? 저 유튜브 해요. 아무튼 그때 자주 오시는 손님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이 항상 노가리를 딱 2마리 시키셔가지고 맥주를 딱 4잔씩 마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도 저를 오래 보고 정말 단골이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된 거죠.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의 와이프분이 그 시에 녹지직 공무원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이리 와봐, 너 조경 공부 안 됐지? 너 나무의사 알아? 이렇게 말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나무의사요? 저는 처음에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니는 조경학과 한다는 애가 나무의사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이제 자기네 와이프가 녹지직 공무원인데 그 산림청에서 나무의사라는 자격증을 새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와이프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 너도 관심 있으면 먼저 알아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사실 근데 흘려들었어요. 그냥 무시를 했죠. 난 술 많이 취하셨으니까 그냥 또 그냥 헛소리 하시나 보다. 왜냐면 그 말고도 많이 하셨어요. 많은 헛소리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그냥 넘어갔다가 이제 서울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노래를 조금 많이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배우러 갔다가 다시 이제 잘 실력이 없어가지고 잘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학을 해서 제 앞길을 이제 궁리를 하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불현듯 나무의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나무의사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어떻게 하면 되고 전망은 어떻고 이런 걸 계속 분석을 했죠. 분석을 해본 결과 정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었던 것이 그 저희 노가리집 단골 손님께서 알려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무의사 TMI Q&A였고요. 저는 이 컨텐츠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무의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그걸로 다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이제 나무의사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나무의사가 뭐야? 그냥 좀 식물 좀 아는데 그냥 나무의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진짜 있는 자격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하기 지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른 분들께 좀 아는 척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정보들을 이제 좀 많이 풀릴 예정이니까 나무의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배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